1일차 자료형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료형이라 함은 우리가 수학에서 숫자나 문자 같은 걸 대상으로 무언가를 하듯이 코딩,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될 자료형들은 숫자, 문자, 그 다음에 리스트, 딕셔너리, 집합, 그리고 저기 안 쓰져 있지만 부울형이라 그래서 참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형까지 다 다뤄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숫자형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죠. 그래서 원래 숫자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공부할 것은 딱 두 개만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8진수랑 16진수 같은 것도 적어놨는데 이거는 처음 별 때는 좀 과한 것 같아서 딱 두 개만 할게요. 정수형과 실수형만 다루게 될 텐데 정수형이라 함은 마이너스 1, 0, 1, 3 뭐 이런 거 같이 소수점이 안 붙어 있는 정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인티저라고 하는데 여기 써놨듯이 세 글자로 보통 줄여서 int라고 이제 부르게 될 거예요.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수형 변수는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실수랑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실수에는 유리수, 무리수도 있고 무한소수가 있는데 컴퓨터는 무한소수를 완벽하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무한이기 때문에 3분의 1만 찍어줘도 0.333333333 이렇게 진행되니까 3이 무한하게 찍히게 되면 컴퓨터가 전원 나갈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끊어가지고 유한소수 값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소수점이 찍힌 것을 그냥 실수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소수점이 영어로 플로팅 포인트인가 그래서 이걸 또 다 쓰면 너무 기니까 저 다섯 글자 플로트라고 줄여가지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한소수를 다루게 되더라도 유한소수 값만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소수를 계산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오차가 조금 있는 유한소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계산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샵을 걸어놨잖아요. 이 샵을 제가 어느 시점에 쓰는 순간부터 그 뒤에다가 내가 뭘 쓰든 간에 이 초록색 글씨들은 샵의 뒤에 있는 이 초록색 글씨들은 코드에 영향을 못 줍니다. 오로지 설명을 위한 주석을 다는 용도로 쓰이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뭐 할 때 나 혼자 다 만드는 게 보통 아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랑 협업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어떤 코드를 만들어서 그 인간한테 던져주면은 그 사람이 내 걸 받은 다음에 이어서 뭘 하겠죠, 작업을. 근데 내가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안 붙이고 줘버리면 그 사람이 내 코드 파악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혹은 나 혼자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내가 장기간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내가 몇 달 전에 한 내가 짠 코드라도 설명을 다 안 달아놓으면은 내가 뭔 생각으로 짰는지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달 때 그 설명들이 코드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이런 특수한 기호를 달면은 해당 코드에 영향을 하나도 못 주는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런 걸 다 갖고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샵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재에 붙어 있는 샵 뒤에 있는 이 초록색 글씨들은 그냥 설명 용도에 불과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이제 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숫자를 다루든 문자를 다루든 어떤 자료를 다룰 때 그냥 뭐 숫자 다룰 때 이렇게 18, 31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떤 변수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자료를 저장해 놓고 씁니다. 저장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A를 31이라고 하자 라고 마치 수학에서 X는 1, Y는 4 라고 하자 라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지정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A는 31, B는 마이너스 18, C는 0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렇게 적어놓기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컴퓨터 내부에서 이걸 인식할 수 있게끔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구글 콜앱에서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재생 버튼 같은 걸 누르면 되는데 요 네모 박스 하나를 셀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셀을 실행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 실행하면은 조금 느릴 거예요. 컴퓨터를 켜고 처음 시작하면은 이게 구글 서버를 이용하는 거라서 조금 걸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빨라져요. 실행이 됐죠? 되면은 여기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나타나고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 A랑 B랑 C 값에 대한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31, 마이너스 18, 0. 이제 앞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될 함수인데 내가 뭔가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지금은 여기서는 컴퓨터가 인식한 거지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항상
프린트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넣으시면은 보통 다 출력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프린트 A, 프린트 B, 프린트 C 이런 식으로 출력하라고 하면은 실행시켰을 때 A의 값 31을 뱉어주고 B의 값 마이너스 18도 나오고 C의 값 0도 뱉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꼭 변수 설정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가 써놨듯이 21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직접 집어넣어도 이렇게 정상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고 입력하는 거 봤는데 웬만하면 저는 이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형이 정수인 거는 누가 봐도 알잖아요. 우리들은 다 중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자료형이 어떤 자료형인지를 보려면은 요 타입이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print type A, print type B, print type C라고 적어놨는데 얘를 실행시키면 A의 자료형이 어떤 자료형이냐? 인티저다 라고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 녀석의 클래스는 정수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실수형으로 가면 플로트라고 해놨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미 변수를 A, B, C를 잡아버렸는데 여기에 또 A랑 B랑 C가 잡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위에서 선언한 A, B, C 값이 다 무시되고 가장 마지막에 나온 A, B, C만 잡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변수를 사용하면 이전 것 무시되고 가장 나중에 한 것만 사용되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변수명을 잡을 때 중복되게 잡는 거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초보자기 때문에 내가 변수명을 잡고 A, B, C, D로 잡는데 실전 코딩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잡으면 큰일 나요. 알파벳이 26개밖에 안 되니까 내가 쓰는 변수가 그보다 많아질 경우는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고안해가지고 그 변수의 뜻도 알아보기 편하고 그 다음에 서로 구분되는 걸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 우린 초보자니까 A, B, C, D, E 같은 좀 편한 걸로 갈게요. 가끔가다 내가 긴 것도 쓰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A 값을 2개를 잡았는데 위에 거는 무시되고 밑에 것만 취급이 될 거다. 1.2 소수점 붙어 있으니까 실수형. 마이너스 3.45도 점 붙어 있으니까 실수형. C 같은 경우는 아니 0이랑 0.0이랑 뭔 차이가 있다고 0.0을 써놨냐? 여기서 써놨죠. 정수형이 아니라 유한소수형. 이게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 과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 큰 숫자나 너무 작은 숫자 같은 거 다룰 때 모든 숫자별을 다 다루면 너무 골치 아파지니까 반올림을 통해 가지고 적당히 자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파이는 3.14, 1592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무한소수인 걸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이거 가르치면 애들이 다 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히 파이는 3.14 정도 된다라고 이제 반올림해서 처리해버리죠. 그래서 여기는 0.0의 용도는 예를 들면 0.01이라는 숫자인데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0.0을 나타낸 거를 쓰고 싶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0과 0.0이 사실상 우리 계산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과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유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1에 23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냐면 3.1 곱하기 10의 세제곱. 근데 3.1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는 얘기는 3.1 곱하기 1000이란 뜻이니까 그냥 3100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지 뭐하러 저렇게 하냐. 이거는 사실 공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를 다룰 때 이렇게 1과 10 사이 숫자를 떼우고 곱하기 10의 거듭 제곱을 표현하게 되는 것을 내년에 수학 1 때 배우게 돼요. 그 수학 1 시간에 왜 이렇게 다룬지 알게 되니까 그냥 이런 표현이 과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는 3.1 곱하기 0.1의 세제곱 돼 있는데 실제로 3.1에다가 0.1의 세제곱을 곱하면 0.00 이렇게 나올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는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실제로는 이제 과학하다 보면은 뭐 원자라든가 분자 같이 너무너무 작은 것들을 다루게 될 때 0을 이렇게나 많이 쓸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를 대비해서 표현을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10의 거듭 제곱이나 0.1의 세제곱 같은 거를 잡아줄 때 표현이 마땅치 않으니까 저렇게 2라는 표현을 빌려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3.123은 3.1 곱하기 10의 세제곱, 얘는 3.1 곱하기 10분의 1의 세제곱. 왜 마이너스를 쓰는지는 내년에 수학 1 지수 시간 때 배우세요. 음의 지수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도 실행을 시켜줘야지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거고, 여기 프린트 ABCD를 실행시키면은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C랑 D 같은 경우는 내가 의도적으로 소수점을 붙인 숫자를 해놨기 때문에 정수가 아니라 이렇게 소수점이 붙은 실수형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진짜 실수형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프린트 타입 ABCD를 실행시켜 보시면 클래스 플로트라고 나오죠. 실수형이란 뜻입니다. 별거 없죠.
이제 숫자 배웠으니까 더하기 빼기 정도 연산 해봐야 되죠. 그래서 유명한 거 몇 개 해볼 텐데, 첫 번째가 사칙 연산입니다. 여기 보면은 더하기 빼기는 여러분 키보드에도 다 적혀 있는데 곱하기를 표현하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파이썬에서는 곱하기를 여러분 Shift 8 누르면 별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걸 곱하기 기호로 쓰고요. 나누기 기호는 물음표 밑에 있는 그 슬래시 기호를 쓰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오는 사선 모양의 슬래시 모양. 그리고 여러분 중학교 나왔으니까 3의 4제곱이라든가 5의 6제곱 같은 거 표현할 때 곱하기 모양을 두 번 써서 표현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1 1학기 때 다항식의 못과 나머지 배웠었죠. 근데 그게 근본이 원래는 정수의 나눗셈의 못과 나머지잖아요. 그 못과 나머지를 한 방에 계산해 주는 것이, 몫을 구할 때는 나누기 기호를 두 번 쓴 거, 어떤 나머지를 구할 때는 퍼센트 기호를 쓰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하나하나 볼게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3이고 B가 7입니다. 그럼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기 하려면은 그냥 여기 말 그대로 A 더하기 B, A 빼기 B, A Shift 8 해가지고 별 모양 만들고 B, A 나누기 B 이렇게 쓰셔서 계산하면 이렇게 다 뱉어줘요. 그래서 보시면 A 더하기 B니까 10, A 빼기 B가 마이너스 4, A 곱하기 B는 21. 근데 나누기 하면은 7분의 3이니까 무한소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무한하게 뻗어나가지 않고 적당선에서 끊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연산식을 대놓고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그러지 않고 그 연산 결과마저도 이렇게 CDEF라는 새로운 변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Z라고 하자, 뭐 W를 y-z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듯이 연산 결과도 이렇게 변수 잡을 수 있어요. 얘 실행한 다음에 프린트 CDF를 하면은 위랑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잡는 거는 거의 언제나 가능하고, 웬만하면 변수 잡는 걸 권장드린다. 두 번째, 거듭제곱. A 값을 2라 그러고 B 값을 3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2를 3번 곱하는 2의 세제곱을 표현하려면 이렇게 A 스타 B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2의 세제곱 이거 이렇게 되는 거고, 3의 제곱을 하려면 B 스타 A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해당되는 숫자를 앞에다가 놓고 지수에 해당되는 숫자를 뒤에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8과 9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큰 숫자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12 집어넣고 해보면 위에는 12의 세제곱인 1728, 밑에는 3의 12제곱인 53만 1441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 밑에 정수의 나눗셈에 대한 못과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여기 7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면 이렇게 구하죠. 7이라는 거는 3으로 쭉 나눈다 보면은 몫이 2가 나오고 나머지가 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작은 숫자 같은 경우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위에 있는 것처럼 자릿수가 꽤 큰 숫자들끼리의 나눗셈을 하다 보면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게 좀 귀찮죠. 그래서 이것을 파이썬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몫을 구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20200829라는 이 큰 숫자를 앞에다가 넣고 818이라는 숫자를 뒤에다가 넣어서 나누기 기호를 두 번 써주면 요 큰 숫자를 작은 숫자로 나눈 몫을 구해주고요. 여기는 퍼센트를 쓰면 나머지를 구해줍니다. 얘에 대한 결과 몫이 24,719가 나오고 나머지를 구하면 687이 된다. 그래서 보통 나머지 함수 같은 경우는 언제 쓰이냐면은 홀수, 짝수를 구분하는 거 만들 때 많이 쓰입니다. 거의 코딩 처음 배우면은 무조건 만드는 예제 중 하나인데, 홀수랑 짝수의 구분 기준이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1이냐잖아요. 짝수는 나머지가 0이고 홀수는 나머지가 1이다 보니까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빨리 구해봐라. 그게 1이면 홀수로 판단하고 0이면 짝수로 판단하게.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이건 뒤에서 어려운 거 배울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숫자형에서 자주 쓰이는 함수가 뭐가 있냐면, A라는 실수를 소수점 아래에서 n번째 짜리만 나타내고 뒤는 갖다 버리기. 그래서 라운드 어떤 숫자 소수점 아래 n번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A는 4, B는 3 이렇게 있으면 A 나누기 B는 3분의 4니까 이거 실행시키면 여기 나와있듯이 1.333333 이렇게 갈 텐데, 얘를 내가 소수점 아래 세 번째까지만 나타내고 싶으면 내가 C라고 새로운 변수를 잡고 라운드라고 쓰신 다음에 내가 바꾸고 싶은 숫자 A 나누기 B를 쓴 다음 3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C 한 결과가 밑에 나와있듯이 1.333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딱 세 번째까지 나타났죠. 그리고 두 번째 함수는
아예 소수 부분을 다 갖다 버리고 정수만 남기고 싶어 라고 하면은 정수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인티저에서 앞 글자 3개 int 갖고 와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D 보시면 int a 나누기 b라고 해놓으니까 a 나누기 b의 결과에서 정수만 남기고 다 버려 라는 뜻이라서 프린트 d 한 결과가 여기 1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반대로 정수가 아니라 양의 소수 파트만 남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본에서 정수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a 나누기 b에서 int a 나누기 b를 빼버린 거를 2라고 잡았을 때 프린트 1을 하면 1.333333에서 1이 빠져가지고 0.3333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끄트머리에 이륙 같은 건 왜 이딴 식으로 나오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는 무한소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유한소수로 끊어가지고 근사값만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소수점 아래에서 굉장히 뒤에 있는 소수점 아래 숫자에서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게 아니야. 컴퓨터 내부 계산 과정에서 오차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숫자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문자형. 문자형은 말 그대로 알파벳이랑 한글 같은 걸로 이루어진 문자들의 집합인데 중간중간 숫자 섞여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만들 때 그냥 쓰면 안 되고 반드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써서 그 문자를 둘러싸 줘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총 4가지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큰 따옴표로 양쪽 둘러싸기입니다. 그 보시면은 제가 A를 코딩 배우면은 무조건 나오는 국룰 언어 헬로 월드 있죠. 근데 헬로 월드를 그냥 쓰면은 내가 이렇게 그냥 쓰면은 이렇게 빨간 줄 생기죠. 잘못 썼다는 얘기를 얘가 경고를 주는 거고 내가 이거 경고 주는 걸 무시하고 눌러버리면 에러도 알려줘요. 빨리 고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끝에 라인 3가 보이죠. 세 번째 줄에서 에러 났으니까 빨리 가서 고쳐라. 그리고 에러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해석하는 거는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할 거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문자열을 쓰고 싶으면 따옴표를 동원해야 된다. 빨간 줄이 사라졌으니까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 이렇게 프린트 A 했더니 헬로 월드가 나오는데 주의할 점, 여기 큰 따옴표는 그냥 문자를 나타내는 기호일 뿐이지 출력하라 그러면은 안 나옵니다. 여기 생략됐죠. 그 다음에 프린트 타입 A를 해보면 문자열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스트링이라서 앞에 3글자를 따와가지고 str 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숫자 할 때 프린트 31을 그냥 했듯이 여기도 이런 글자를 직접 프린터에 집어넣어도 이렇게 잘 출력을 해줍니다. 국어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큰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도 돼요. 그리고 제가 권장드리는 건 이건 외우세요. 문자를 만들 때 별일 없으면 웬만하면은 작은 따옴표 쓰시라. B도 마찬가지로 헬로 월드 떴는데 양옆을 작은 따옴표로 둘러쌌죠. 그리고 똑같이 프린트 B, 프린트 타입 B 하면은 헬로 월드랑 클래스 str 잘 나오고 수학이란 글자를 직접 이렇게 집어넣어도 출력했을 때 이렇게 잘 나온다. 그래서 가장 암기하기를 권장드리는 방법은 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 큰 따옴표 3개를 연속으로 써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이렇게 넣는 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파이썬 배우면 무조건 나오는 문장 중 하나인데 C라는 것을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 파이썬 만든 사람이 한 겁니다. 인생 짧으니까 넌 파이썬이 필요해. 그래요. 그래서 프린트 C, 프린트 타입 C 하면 똑같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 큰 따옴표 3개는 다 생략돼서 출력 결과가 나온다. 다시 한번 실행시켜보면 안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자를 갖다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다. 마지막, 큰 따옴표 3개가 되면 당연히 작은 따옴표 3개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 3개를 건 다음에 프린트 해보고 타입을 알아보면은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아니 왜 쓸데없이 4개나 있냐. 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얘인데 다른 것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쓸 때가 있어요. 어떤 특수한 상황에 쓰냐? 이럴 때 내가 쓰고 싶은 문자열에 이런 식으로 I'm a student 이렇게 이미 작은 따옴표가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바깥을 작은 따옴표로 쓰면 안 돼요. 만약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파이썬이 설계가 될 때 무조건 작은 따옴표, 문자를 만들 때 작은 따옴표는 2개만 있어야 된다고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넘어가게 써버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에러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작은 따옴표 말고 큰 따옴표로 둘러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러가 안 난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번에는 He says Python is easy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큰 따옴표가 이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바깥에다 큰 따옴표를 쓰는 순간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 개수가 두 개를 넘어가서 너무 많기 때문에 에러가 나버리죠. 그래서 큰 따옴표 외에 다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써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얘를 실행시켰을 때 print ex1, ex2를 해보면 요 문자열 내부에 있는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가 정상적으로 출력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배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 문제 중 하나가 따옴표를 포함해서 출력해봐라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한 것처럼 작은 따옴표 출력하고 싶으면 바깥을 큰 따옴표로 하고 큰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으면 바깥을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만 도배를 한 거를 실제 실행시켜 보면 에러가 납니다. 제대로 좀 쓰라고 이제 얘가 경고를 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랑 이렇게 도배를 한 상황을 실행시키면 마찬가지로 같은 에러를 줘요. 빨리 고쳐라. 우리는 애초에 실수하지 맙시다. 그리고 요 3개짜리는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 줄인 문자열을 표현하고 싶을 때 씁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긴 문장인 판타스틱 듀오 너무 기대된다. 왜냐하면 내가 힙합으로 무대를 뒤집어 놓을 거거든. 이런 멘트를 썼다고 해볼게요. 이거를 출력을 할 때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줄줄줄 써버리면은 점점 가독성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줄바꿈을 해가지고 내가 보기 편하게 출력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공간상 2줄밖에 못 썼지만 실제로는 1000줄 넘어가는 텍스트를 다룰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줄바꿈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때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줄바꿈 기호라 그래서 이스케이프 코드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물음표 밑에 있는 거랑 다르게 방향이 반대로 돼 있죠. 아마 여러분은 윈도우를 쓰기 때문에 그 W 같은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게 맥이라서 안 나오네요. 제가 지금 맥북으로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데, 그 여러분 엔터 위에 보시면은 W에다가 가로선이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그거랑 요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엔터 위에 있는 W를 누르고 N을 쓰면은 그 시점부터 줄이 바뀌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long 1을 life is too short 한 다음에 여기 escape 코드를 넣고 그 다음에 you need python을 넣은 다음에 print long 1을 하면은 요 escape 코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려서 밑에 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이거는 내가 다루는 문장이 짧을 때 그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혹은 이제 내가 연달아서 저걸 많이 넣어야 될 때 되게 유용하고, 두 번째 방법. 근데 이거는 짧을 때는 유용한데 문자가 너무 길면 한 1000줄 넘어가면은 내가 이걸 일일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밑에 방법을 씁니다. 작은 따옴표 3개, 큰 따옴표 3개. 이때 이게 쓰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long2를 작은 따옴표 3개를 쓰고 life is too short 그 다음에 엔터 친 다음에 밑으로 내려버리면 이 엔터가 그대로 반영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따옴표 3개로 마무리. 혹은 큰 따옴표 3개 쓰고 요렇게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줄바꿈 하면서 쓴 다음에 큰 따옴표 3개를 마무리하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2줄짜리로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맨날 외워두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면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수업할 때 많이 만나게 되는 거는 작은 따옴표보다는 아마 escape 코드를 좀 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문자열끼리도 덧셈과 곱셈 그리고 길이를 잴 수 있는데, 문자열끼리 덧셈 하는 것은 그냥 띄어쓰기 없이 합체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head 1이랑 tail 1을 잡아가지고 I am 하고 여기 띄어쓰기 아이언맨 적어놨죠. 그래서 full 1을 head 1 더하기 tail 1이라고 해놓고 더했잖아요. 그래놓고 print full 1을 하면은 이렇게 I am 아이언맨이라는 게 딱 다 붙어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문자를 내가 합체시키고 싶을 때는 저렇게 덧셈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띄어쓰기를 넣을 때 띄어쓰기를 넣을 때 내가 일부러 단어 앞에다가 이걸 다 넣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head 2를 I am
테일2를 띄어쓰기 없는 아이언맨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합쳐볼게요. 풀2를 헤드2 더하기 테일2를 한 다음에 프린트 풀2를 해버리면 당연히 띄어쓰기 없었으니까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IM과 I가 그냥 그대로 붙어서 띄어쓰기가 망가진 문장이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여기에다가 띄어쓰기를 강제로 넣어주면 되는데 문자열로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헤드2도 문자열이고 테일2도 문자열이니까 띄어쓰기도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써가지고 중간에 띄어쓰기를 한번 넣어주셔야 됩니다. 띄어쓰기 하나도 문자열로 취급해요. 그래서 이거 실행시키시면 정상적으로 띄어쓰기가 포함된 IM 아이언맨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주의할 점이 파이썬 만든 사람이 문자열과 숫자는 더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y age is 18 하고 합치고 싶은데 18을 그냥 저렇게 숫자 내뚱처리 해버리면은 제대로 하라고 경고를 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밑에 보시면 숫자를 문자로 바꾸기라고 돼 있죠. correct one my age is 플러스 18을 쓸 때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걸어가지고 숫자 18을 문자 18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18도 해보고 프린트 따옴표가 포함된 18을 해보면 둘 다 출력될 때는 18로 동일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른 거예요. 위에 있는 18의 자료형은 인티저로 처리되고 밑에 있는 18의 자료형은 스트링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을 굳이 더하고 싶으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걸어주면 된다. 밑에도 my hate is라는 문자열과 181.4라는 문자열, cm라는 문자를 합치려면은 181.4를 강제로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합치려는 문자열들을 지정할 때 얘는 작은 따옴표, 얘는 큰 따옴표, 얘는 작은 따옴표 이렇게 다 다르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면 correct 1을 프린트하면은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correct 2도 내가 이미 다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력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 곱셈인데 문자열끼리 곱셈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당연하겠죠. IM이랑 아이언맨을 어떻게 곱할 거야. 그래서 문자열과 정수의 곱셈은 가능한데 띄어쓰기 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repeat 1 보시면 호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 호이를 연달아서 3번 쓰고 싶으면 이 repeat 1이라는 문자열 그 변수에다가 곱하기 3을 하거나 3 곱하기 문자열 하면 돼요. 그래서 실행시키면 이렇게 호이 호이 호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호이 호이 호이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가독성을 위해서 띄어쓰기를 넣으려면 간단하게 문자열 자체에다가 띄어쓰기를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repeat 2를 호이하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5번 반복해 볼게요. repeat 2 곱하기 5. 그런 다음에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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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가 나오는데 주의할 점이 얘가 여기 띄어쓰기를 걸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띄어쓰기가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드래그 해보시면 꽃 끝에가 약간 남습니다. 이거 띄어쓰기 때문에. 근데 좀 거슬리잖아. 보통 끝에 띄어쓰기 안 붙이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4번째까지는 띄어쓰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repeat 2에다가 곱하기 4를 해서 띄어쓰기가 있는 호이 호이를 쭉 만들어주고 막판에는 위에서 띄어쓰기가 없는 그냥 호이를 가져와서 붙여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랑 더하기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마치 숫자처럼. 그래서 얘 출력하면 위아래랑 차이가 있는 게 위에 거는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공간이 남지만 밑에 거는 마무리를 띄어쓰기가 없는 걸 붙였기 때문에 깔끔하게 떨어진다. 근데 예제가 좀 이상해. 무슨 호의를 반복할 일이 뭐가 있어요. 보통 이거 언제 쓰냐면 이런 식으로 특수기호 같은 거를 반복해서 출력 결과를 좀 이쁘게 만들고 싶을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퀄 기호를 등호 기호를 이렇게 잔뜩 50번 반복, 그 다음에 짝대기 기호를 50번 반복 해놨죠. 그러면 얘를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50번 반복돼 가지고 그냥 밋밋하게 출력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형태를 내가 보여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시면 내가 프린트 한 다음에 가운 안에다가 문자를 만들기 위한 작은 따옴표를 해놓고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넣어주면은
이 출력될 때 한 줄 한 줄마다 공간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얘가 없다고 해볼게요. 지워버리고 출력하면 지금 여기 공간이 띄어져 있는데 없는 채로 출력하면 이게 붙어요. 그러면 이제 평범한 상황에 평범하게 짧게 코딩할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막 출력해야 되는 그 대상이 한 수십 줄 되면은 저거 빠졌을 때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적당선에서 끊어가지고 가독성을 확보해야 될 때 얘를 집어넣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는 밑에 예시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마지막 문자열 함수,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는 len 문자열 이거 적어놨는데 보통 수학이나 컴퓨터에서 뭔가 개수를 셀 때 센다는 표현을 잘 안 쓰고 그 녀석의 길이를 구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length에서 앞에 세 글자 따와가지고 len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는 1, 2, 3 해가지고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길이가 3 이렇게 되는 거고 3.14는 점도 한 글자로 쳐서 하나, 둘, 셋, 네 글자라고 치는 거고요. ai는 말 그대로 두 글자. 그래서 길이가 2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len a, 프린트 len b, 프린트 len c 하면 각각의 문자열의 길이, 개수를 세줘요. 그래서 3, 4, 2가 나오죠. 그래서 밑에도 이렇게 되게 다양한 문자열이 있는데 이 녀석에 대해서 문자열도 출력하고 길이도 출력해봐라 이거를 제가 쫙 써놨는데 실행시켜보면 S1을 출력하고 그 녀석의 글자 개수도 이렇게 밑에 출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그게 빛을 발하는 거죠. 여기서 만약 이게 빠졌으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붙어서 출력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독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런 걸 넣어줘서 S1, S2마다 딱딱 떨어지게끔 내가 보기 편하게끔 이렇게 세팅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1차 자령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다뤄봤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0번. 문제 푸실 때 혼자 먼저 풀어보시길 권장드리는데 그냥 위에서 배운 순서대로 쭉 내가 숫자랑 문자만 바꿔서 집어넣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문제 0번. 숫자 818을 출력해보세요. 말 그대로 그냥 프린트 818 하면 되겠죠. 그러면 818 잘 나오고 문제 1번. 0.0818의 자료형을 출력하라 그랬는데 지금 따옴표가 걸려 있으니까 문자열이라는 걸 이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형을 알기 위한 함수는 type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print type 작은 따옴표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가져와 가지고 집어넣으시면 실행시켰을 때 str 문자열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3을 4로 나눈 값을 출력해 보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한테 제가 문제 낼 때는 엄밀하게 하겠지만 설마 3을 4로 나누는 값을 여러 번 보고 계산한 다음에 이걸 출력하라고 한 건 아니겠죠? 얘한테 시키란 뜻이니까 그냥 3 나누기 4를 프린트해라. 나누기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계산하면은 4분의 3이라고 출력 못하고 무조건 유한소수로 출력돼요. 0.75. 그 다음 5를 4번 곱한 값 5의 4제곱도 여러 번 보고 5를 4번 곱해서 625라는 걸 이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얘한테 시키란 뜻이겠죠? 그래서 거듭 제곱은 별 모양 곱하기 기호 2번 쓰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5 스타 스타 4 하면 625란 답이 이렇게 잘 나온다. 그 다음 2600이라는 큰 숫자를 2022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순서대로 출력해 보아라. 그러면 그냥 아까 배운 대로 하면 되죠. 몫을 구하려면은 나누기 기호를 2번 연달아 쓰면 된다 그랬고 나머지를 구하려면은 퍼센트를 쓰면 된다 그랬다. 그래서 출력해 보시면 몫은 10이고 나머지가 380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방금 배우자마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할 텐데 좀 까먹었을 때도 가끔씩 한번 봐주면서 복습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다음 문제 5번 본인의 이름을 문자열로 출력하세요 니까 저는 제 이름을 쓸게요. 김건민 해가지고. 그래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나 뭐든 상관없긴 하지만 저는 작은 따옴표를 권장드리다 했으니까 저도 작은 따옴표 썼습니다. 그럼 출력하면 작은 따옴표는 생략된 채로 김건민이라는 글자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문제 6번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하기를 이라는 요 문장을 두 줄로 출력해라. 배우고에서 끊고 넘겨라. 그럼 이걸 위해서는 아까 알려드렸던 escape 코드 엔터 위에 있는 W랑 N을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프린트 많이 배우고 여러분은 윈도우니까
엔터 위에는 W랑 N 누르시고 많이 성장하기를 이렇게 써주시면 출력했을 때 두 줄로 이렇게 쫙 나오게 될 겁니다. 얘는 어차피 뒤에서 계속 반복될 거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문제 7번 야호를 10번 반복한 것을 출력해 보세요. 이거를 또 근성 코딩하는 애들은 프린트 한 다음에 진짜 야호를 10번 씁니다. 이거 하라고 내가 가르친 거 아니겠죠? 이거 문제풀러 낸 거 아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 쓰라는 얘기겠네. 그래서 프린트 야호 곱하기 10을 하면 이렇게 야호를 10번 반복해 준다. 근데 이건 가로로 반복하는 거니까 세로로 반복해라. 그러면은 세로로 하려면은 또 근성 코딩하는 친구들은 프린트 야호를 까짓 거 10번 복붙하면 되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 짓 하라는 거 아니겠죠, 제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로줄로 쓴다는 얘기는 열이 바뀐다는 뜻이니까 여기 야호 뒤에다가 escape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엔터 위에는 W랑 N. 그래서 그냥 곱하기 10을 해도 답은 나오고, 아니면 마지막 10번째 있는 이 escape 코드를 없애고 싶으면 끄트머리만 야호로 처리하면 되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드리면 그냥 이렇게 쓴 거를 10번 반복한 거랑 밑에 거를 비교해 보면 위에 거가 출력된 결과는 지금 여기 공간이 남잖아요. 열바꿈이 포함된 채로 10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열바꿈 하다가 10번째도 열바꿈이 돼가지고 얘까지 출력된 거예요. 얘까지. 여기 색칠된 거 보이시죠? 얘까지 출력된 거고, 밑에 거는 9번째까지만 열바꿈하고 마지막은 그냥 야호를 썼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 안 생기고 깔끔하게 10개가 나왔다. 이런 사소한 디테일 차이는 만들 수가 있겠다. 그 다음 마지막 9번 문자열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귀여워의 길이를 출력해보라고 해놨는데, 이걸 직접 세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니까 그냥 len이라는 함수 한번 써보라고 제가 써놓은 거겠죠. 그래서 프린트 len 위에 있는 문자열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얘의 길이가 36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일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